조금만 마셔도 어? 조금만. 어이가 없어. 그래. 학교도 아니야. 네. 시원하니? 아 좋아요. 자, 좀 봐봐. 다시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몇 개라고? 예. 2개라고. 그럼 내가 그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려면 네. 식이 몇 개 필요해? 예. 2개가 필요해요. 맞지?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AN이라는 놈은 A 플러스 N-1 D인데 N도 미지수면 3개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안 그랬어요. 왜 그랬지? N이라는 놈은 얘를 사실 fx라는 놈을 A x-1 D 이거 수열이랑 함수랑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가 x는 어차피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숫자다, 미지수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이 문제를 봐봐. 얘는 공차가 2인 등차수를 얘가 이렇게 되는데 출장부터 제 k양까지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n이 미지수가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k가 미지수가 되는 거지. 왜 그러겠어? k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잖아. k를 몰라요. 그럼 k도 미지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미지수가 총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공차 d를 알려주었지. 그러면 진짜로 모르는 건 a랑 k 요거 2개인 거예요. 근데 식을 이렇게 2개를 줬지. 그러면 결국 나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얘가 어차피 식을 2개를 줬고 내가 미지수 2개를 풀어야 되니까 얘네를 적당하게 연립하면 어찌됐든 a랑 k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등차 수열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인드를 일단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했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왜?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부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첫장이나 공차가 전부 다 자연수다, 정수다, 뭐 이런 조건을 줄 거라고. 알겠지? 근데 단 또 중요한 게 미지수 2개인데 식이 3개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왜? 시험 문제는 절대로 잉여가 나오면 안 되거든. 잉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미지수 2개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3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이미 2개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나를 더 준다는 거지. 이런 잉여가 없다는 거야. 문제에 그런 잉여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너네가 봤을 때 얘가 식이 2개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2개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알겠지? 일단 그거를 토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솔직히 생각을 해봐. 이 sk가 마이너스 16이래요. sk라는 놈은 2분의 항의 개수 k에 2a 더하기 k-1의 공차는 d라고 줬지. 얘가 마이너스 16입니다. 맞니? 그리고 sk 플러스 2는 2분의 k 플러스 2에 2a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2죠. 이런 식으로 2개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근데 이 방법이 무조건 풀리는 방식은 맞지만 효율적인 방법일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지? 왜냐면 얘네가 그냥 1차 연립 방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얘네는 k에 대해서 2차지. 뭔가 풀기가 좀 까다로울 거라고. 오케이?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회해서 풀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너네 SK랑 SK 플러스 2랑 비교하면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좀 보여야 될 텐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가 4다라는 거 보입니까? 요거 정도는 보여? 왜 그러겠어? SK라는 게 뭐야? 1부터 K까지. 근데 SK 플러스 2는 뭐야? 1부터 K를 넘어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까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가 남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A와 K에 대한 1차식일 거라고. 인정? 그러니까 2차, 2차를 연립하는 것보다 1차, 2차를 연립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파악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그거 정도면 중수야. 얘네 2개 연립해서 푸는 게 하수, 요거랑 요거 문제 푸는 게 중수. 그러면 씨발 고수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환달했어요. 그거는 19수지. AK 플러스 1은요. 새로운 등차 수열에 포함한 것이고 그다음에 AK 플러스 1은요. AK 플러스 1 플러스 오케이. 나도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어차피 공차를 알지. 공차를 안다는 지점이 여기 있으면 뭐 봐봐. AK 플러스 2라는 놈을 내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K 플러스 1 더하기 2 요걸로 바꿀 수 있어. 인정하니? 그러면 요 식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2AK 플러스 1 이게 2가 돼서 AK 플러스 1이 1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네를 A랑 D랑 K 이렇게 놓는 것보다 그냥 요 새끼의 문자를 그냥 하나로 놓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고 문제를 어떻게 확정해 나갔냐면 AK 플러스 1 얘가 몇이야? 1이야. 그럼 AK는 뭐겠냐? 마이너스 1이겠지. 왜? 공차가 2니까. 그럼 얘네를 쭉쭉쭉 접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쭉 확정해 나갈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 5, 7, 9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 돼? 근데 내 목표는 뭐야? 20과 20을 연립하는 거였잖아. 근데 SK가 애초에 뭐라고?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와 있네. SK는 뭔데? 1번부터 K번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K번은 정해져 있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우에서 푸는 거야. 1번이 대체 뭐길래? A1이 대체 뭐길래 마이너스 1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될까? 딱 보이니?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이게 A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K는 뭐야?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A8은 뭐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A2K지. A2K의 값은 A8이라는 거니까 얘가 A8이 되겠네. 얘가 A4, A5, A6, A7, A8 그래서 답이 7이다. 이거 바로 나옵니다. 이해가 돼? 식으로 연립하는 거 물론 좋아요. 애초에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 등차 수열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잖아. 공식 써서 푸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등차 수열을 공식만 달달달 외워서는 어려운 문제 아니면 뭐 모의고사에서 너네의 사고력을 시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피는 그런 풀이도 좋은 풀이니까 너무 공식에만 매달려서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지? 이게 무슨 느낌이야? 내가 항상 얘기했던 나열해봐라 한번 이런 느낌이었다. 알겠지? 그래서 이따가 내가 요 모의고사 기출 맨 마지막 문제 27, 28이었나? 네. 걔네 두 개가 이게 모의고사가 공차 등비가 생각보다 니네 학교 프린트가 소스가 좀 적더라고. 그래서 27, 28을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내가 만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변형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 문제 만들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가 만든 문제가 이렇게 공식을 써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 알겠지? 한번 사고력을 너네를 한번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봤어요. 어? 아니 27, 28 오면 두 개. 절대 풀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아니 공식을 씨발 너 클리닉 찢는다? 아니 저 14번 풀고 있어요. 그랬어? 14번 풀으세요. 14번 풀고 있으세요. 얘들아 장기고 직전 대비 일요일 오전 10시. 오? 오케이? 니네 오전 10시요? 니네 월요일에 시험이잖아. 그럼 오전 10시? 오전 10시 할 거예요. 그렇다고 토요일날 학원이 없느냐? 그건 아니야. 와 토요일 봅시다. 진짜 한번 일요일 몇 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예요? 아니다. 못하는 거. 뭐? 토요일에 뭐예요? 토요일에 우리 모의고사 저거 해야지. 수열 합이랑 수학 적기나 그거. 얼마나 해요? 토요일날 써? 아 직전 대비? 아직 안 짜봤어. 뭐 적당히 해줄게. 적당히 8시. 최소는 야 근데 10시 시작하잖아. 와, 10시 시작하잖아. 진짜 오전 10시 양심 없게는 안 남길게. 8시간 넘어요? 아직 안 짜봤다니까. 아니 내가 기본 적당히 한 6시간에 3시쯤에 끝나겠네요. 뭐 네. 그점 한번 생각해볼게. 와우 진짜 하루 시다 진짜 3시까지는 나는 오늘 위안이 있어. 3시까지면 몇 시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니 저녁 먹을 때까지는 남길 생각이 없어요. 아니 여기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저녁 먹는 게 감성이긴 한데 점심 시간 언제 주실 거예요? 뭐? 점심 시간 언제? 넌 절대 안 돼. 왜요 저? 근데 나 알아보스 가는데 공부스 가는 애보다 빨리 왔어요 쌤. 개소리야 맞아?
빨리 맞아, 문제 기억아. 빨리 문제 풀어봐. 알았고 줘야 돼. 너무 좀 더 빨려. D보다 빨랐잖아요. 우리 약산당이야. 승나 먹어. 그거까지 안 되고 있어. 어우 지금 또 하나 써. 그런가? 이 문제는 일부러 특수한 등차수열로 만들었습니다. 특수한 등차수열. 내가 소개할 저만 답이겠지? 너 아 근데 이 문제는 답이 기억나. 맞아. 식으로 풀어야 돼. 아니야 이참수로 풀어야 돼. 제가 좀 조용히. 또 심하다. 죽을 때를 놓쳤다고 잘한다고. 근데 맨 위에 건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솔도 포인트. 다 솔토고에서 가져오셨어요. 장기국이 아닌 거는 솔도일 거야. 꽤 차인데. 근데 이렇게 푸는지 맞는지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돼야 여기가 AK 플러스 있고 AK1 그냥 AK 맞아요. 완벽하게 풀었어. 그쵸? 근데 왜 안 나오지? 여기 답이 안 나와. 아니 근데 그럼 얘 여기서 바꾸쳐갖고 여기서 바꾸쳐서 천천히 더하는 값이 마이너스 30이 공차가 4라니까?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어머나 그렇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쌤 진짜 진짜 니회 남수야 고마워. 존나 좋아. 어떡할래? 인정. 봐봐. 쌤 진짜 네, 정말 그냥 이거 하세요. 풀어. 왜 저러는 야 요거는 파악했나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특수한 수열인데? 모르는 거야, 수진아. K 플러스. 미안해. 자연수 풀었죠. 이거? 여기 굉장히 특수한 수열이에요. 요게 이따가 내가 27, 28번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푸는 힌트가 돼. 알겠어. 사실 요 문제 보고 이걸 만드는 거거든. 봐봐. 이게 어떤 수열이냐면 봐봐.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맞지? 그러면서 절대값은 똑같아. 그치? 근데 얘네가 몇 차이야? 1차이 4 차이잖아. 공차가 4인데. 그치? 그럼 얘는 어떤 놈이냐면 가운데를 딱 보면은 얘가 이제 0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A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K 플러스 2 이런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얘는 공차가 4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네 공차가 4라고 얘네가 4 차이 난다고. 그럼 얘 정확한 값은 몇일까? 2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는 파악이 돼? 네. 왜 그럴까? 봐봐요. 어떤 놈이 뭐 예를 들어서 AN과 AN 플러스 1 얘가 있는데 얘 정 가운데가 0이래. 그럼 우리 요거 교육청 기출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었었는데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얘가 가운데가 0이야. 공차가 D야. 그럼 얘는 2분의 D. 그 다음 거는
2분의 3D, 얘는 2분의 5D 이렇게 갔었던 거. 얘는 마이너스 2D,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D,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D 이런 식으로 갔었다는 거 기억나요? 이런 문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첫째항이 뭐 마이너스 45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45라는 애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2분의 홀수 D였다. 이런 문제 기억나니? 그래서 90을 홀수 곱하기 D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쫙 써서 문제를 푼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요거 기억나? 테스트로 한번 봤었을 때 풀이를 했었는데 기억나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얘도 가운데가 0인데 실제로 0인 수열은 없는 거야. 0인 항은 없다고.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0이면 얘가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로 이렇게 쫙 확장이 되는 이런 수열이 특수한 수열이라고 해요. 알겠지? 오케이. 이런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의 값이랑 얘의 값이랑 똑같지. 얘의 값이랑 얘의 값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대칭이 됐을 때 이 수열이 정확하게 얘네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2를 봤을 때 얘네 값을 내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2래요. 그럼 AK는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럼 그 전도 계속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 이렇게 쭉쭉쭉쭉 있었을 텐데 내가 구할 건 뭐야? SK가 마이너스 30이라며. 그러면 K까지 더했을 때 첫째항이 뭐여야 얘네가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30이 나오겠냐? 여기서부터 더했을 때지. 그러니까 얘가 A1이라고, 얘가 A2고 얘가 A3가 되는 거야. K는 3이겠죠? 그러면 A2K라는 놈은 A6이 될 거고 A4, A5, A6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6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답이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악되시죠? 되죠? 네. 오케이. 줄게. 네. 13번이 아니라 14번인데 괜찮아요. 넘버링을 잘못했네. 자 이제 15. 이론 설명 하나만 하고 가자. 이론 설명.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본다고 하면 등차 수열의 합. 물론 공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 2분의 n 2a 더하기 n-1d. 요거는 꾸역꾸역 외웠을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오케이?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었어?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 2분의 dn 제곱. 그렇지. 2분의 d n 제곱 더하기 네모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 기억나요? 다 기억나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볼까요? 요거 납득되는 점은 잘 봐봐. 요거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처음 봤네. 이거를 딱 보고 얘가 왜 그렇게 될까를 생각하는 태도가 수학을 잘하는 새끼고. 씨발 저거 처음 보는데 저런 걸 언제 가르쳐줬어? 개새끼가 씨. 하는 게 수학을 못하는. 아니 그냥 저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첫 번째 위에 거랑 거랑 똑같은 거. 다르게 어떤 거 아니야? 위에 거랑 분모 그냥 풀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푼 거야. 같은 모양으로. 푼 거야. 당연히 푼 거지. 다 똑같아. 얘도 이거고 이걸 푼 게 이거고 얘도 초항이 A고 마지막 항이 A 더하기 N-1 D니까 이렇게 나온 다 똑같은 식이야. 당연히 다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얘를 베리에이션을 다르게 줬다고. 보고자 하는 거를 다르게 봤다고. 얘가 왜 그렇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
S5를 한번 봐봐. S5.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지. 얘를 딱 보면은 A가 총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리고 얘는 D를 갖고 있냐? 아니요. 없어. 얘는 1개, 얘는 2개, 3개, 4개, 1개씩 밀리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부터 4까지 더한 거. 이렇게 들어간 거야. 요거 이해가 돼? 물론 너네는 1, 2, 3, 4가 그냥 1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얘를 바로 10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보통 이렇게 쓴다. 5에 더하기 10D. 괜찮아? S11은 A는 11개가 있겠죠. D는 몇 개가 있을까? 1부터 10까지 더하면 이렇게 바로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이해가 돼? 이렇게 SN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어. SN만 봤다고 해서 요것만 쓴다 이러면은 너네가 문제를 못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풀 수는 있겠지. 왜? 다 같은 패턴이니까. 근데 얘네가 좀 복잡해진다. 알겠지? 이게 지금 뭐야? 등차야, 등차. 그지? 등차. 등 B는? 등 B는 뭐가 있냐? R 마이너스 일단 공식부터 쓸까요? 네. 오케이. 요거 있어. 물론 얘네 부호 뒤바뀐 것도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A N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어? A N 제곱 A N 제곱. A R 저 뭐야? R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납득되지. 요거. 네. 요거 납득되죠. 가끔은 요거를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부분합이 주어질 때 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부분합이 주어질 때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 S4가 8이고 S8이 32래요. 등 비수열에서. 요거 이제 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갔어. 물론 공식을 써서 1 마이너스 R-1이라고 하죠. R-1분의 A의 이제 R의 4승 빼기 1 얘가 8이다. 이렇게 보고 R-1분의 A의 R의 8승 마이너스 1 요 새끼가 32다.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다? 얘를 R의 4승 빼기 1, R의 4승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는데 R의 4승 마이너스 1 이 새끼가 8이니까 이 새끼가 4다. 그래서 R의 4승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기억이 나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바로 R의 4제곱은 3이네 라는 게 파악이 됐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S4를 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3제곱으로 표현을 해요. 직접 쓰지 않고 머리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얘는 A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3제곱을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R의 4제곱으로 묶으면 여전히 또 얘가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이게 A5, A6, A7, A8이야. 되겠지? 그랬을 때 어차피 얘네랑 얘네는 공통 파트가 있으니까 S8 빼기 S4를 생각을 하면 얘가 24가 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이거야. 얘랑 얘의 차이가 뭐야? 정확하게 R 4제곱이라고. 8이 24가 되기 위해서 몇이 필요해? 3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로 R의 4제곱은 3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착착착 이 과정이 연결이 되면은 이딴 공식 쓸 필요 없이 그냥 30에서 8 빼면 24인데 8하고 24 차이는 3배니까 R의 4제곱은 3이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알고리즘을 착착착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는 파악이 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부분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웬만하면 숫자의 개수가 배수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같거나 배수꼴. 그게 무슨 말이냐? 요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항이 7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 장부터 재난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근데 문제에서 S6 빼기 S2, S9 빼기 S5 얘네가 3이래. 이제 이걸 보고 너네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얘네 차이가 몇이야? 차이가 몇이야? 4잖아. 얘네 차이도 4잖아. 다 4개씩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다 소거가 되고 R밖에 안 남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S6과 S9의 차이는
R 상승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R의 상승이라고. 이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숙련된 새끼들이라면 파악이 될까요? 이게 머리가 굴러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용현이처럼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파악돼요? 괜찮아? 이게 왜 R세제곱인지? 이거를 한 땀 한 땀 써줄게. 무지몽매한 너네들을 위해서. 요게 뭐냐면 S6 이게 뭐야? A6, A5, A4, A3, A2, A1까지 더해지는 거겠지. 근데 S2가 A2 더하기 A1이니까 얘가 빠질 거라고. 이렇게 남을 거라고. 됐어? 그러면서 얘는 같은 논리로 A9, A8, A7, A6 이렇게 될 거라고요. 괜찮죠? 얘를 일일이 내가 적어보면 얘 AR의 제곱이잖아. 얘네를 전부 다 AR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세제곱. 그래야 얘가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AR 다섯제곱이 돼서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AR 다섯제곱이 된다고. 같은 논리로 얘도 A6으로 묶으면은 AR의 5승에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다 날아간다고요. 그럼 얘가 R 세제곱이 된다고. 이거를 바로 너네가 이거 그냥 R 세제곱이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흐름을 머릿속으로 저장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야? 너네 지금까지 한 500번 나왔을걸? 500번은 아니겠다. 얘네가 500문제를 풀 리가 없죠. 등비수를. 교진이가 격하게 끄덕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부분합을 갈 때 너네가 문제를 풀었던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깎는 그 연습이 결코 헛된 게 아니야. 알겠지? 경험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네들 앞에서 설명할 때는 존나게 자세히 설명하지 실제로 내가 혼자 문제를 풀 때 너네보다 빠른 이유가 있더라고. 경험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R의 세제곱이래. 근데 내가 구할 건 뭐야? A7이잖아. A7이 뭔데? AR이 6승이잖아. A가 7이래요. 문제에서 첫째 항이 7이래. R의 세제곱이 3이니까 R의 9승은 9겠지. 63을 이렇게 더한다고. 되겠어? 오케이. 밑에 거 풀어요? 위에 거를 풀었으면 밑에 거는 솔직히 손 묶어놔도 풀 수 있어요. 손 묶어놓고 대가리 막 알루미늄 빻다고 세대 맞아도 이거 다 이게 하나 나올 수 있어야 돼. 숫자가 너무 커요. 일부러 이거 크게 한 것도 아니야. 나 진짜 솔직히 기믹으로 이거 2억 빼기 1억으로 할까? 이 지랄 하다가 생긴 게 존나 못생겨지는 거야. 2억 빼기 1억, 3억 빼기 2억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응?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죽으라 그래. 근데 저 진짜 안 좋아요. 너무 불하잖아. 아, 나 진짜 안 좋아. 지우는 왜? 아유. 저런 어디가 아파? 감기. 감기? 쉬었다니까요. 어디가 아파? 머리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여기 조퇴라는 제도가 없네. 응. 일단 너한테는 없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미치겠네. 넌안 돼. 그건 안 돼. 아 근데 이거는 풀이를 해야 될까? 재영이를 위해서. 이거 풀이를 해야 될까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잖아. 네. 이거 알로 표현해봐. 이거 뭐냐? 아래? 천승인 거 보여요 이제? 네. 괜찮아? 네. 너네 지금 너네 머릿속을 내가 잠깐 탐사했다 들어올게. 천천히니까 천이라고 외우지 뭐 씨발 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걔는 수학적으로 틀려먹은 새끼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위아래 천이면 등비면 그냥 천 되나 보다 라고 그냥 넘기는 새끼들은 진짜 틀려먹은 새끼들이라고. 왜 천인지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줬잖아.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되면 얘가 정말로 반드시 얘가 이렇게 될까?를 또 생각을 해내고 그게 정말 그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되는 거죠. 아래 천승 A 2000이는 뭐야? 첫째 항 2, 얘 제곱이니까 20, 답이 50 이렇게 되는. 이거 묶어놔도 그냥 답이 2 곱하기 25는 50이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몇 번까지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알아서. 네.
자, 대망의 17번. 17번 문제 너네 몇 번 풀었냐? 한 6억 5천만 번 풀지 않았어요? 3번 풀었어? 아, 생각보다 적게 풀었네. 한 6억 5천만 번 정도 푼 줄. 너네 이거 3번 풀었다 그랬어?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네는 이미 풀이를 알고 답을 외웠겠지. A는 6도 되고 5분의 1도 돼요. 답은 5분의 31. 다 외웠을 거라고. 솔직히.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흐름이에요. 흐름. 어떤 흐름이냐면 왜 S3과 S 그러니까 너네 풀이도 솔직히 외웠잖아. S3과 S6이 똑같을 때 S3과 마이너스 S6이 똑같을 때 나눠서 문제 푸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리를 자기가 서술형으로 아니 서술형은 솔직히 쓰는 거 좀 귀찮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물어봐. 왜 S3과 S6, S3과 마이너스 S6으로 나눠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가 술술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아시겠죠? 그 논리를 지금 설명을 해줄게. 들어봐. 이렇게 되어 있어. 첫째 항이 양수래요. 그러면 공차는? 그냥 솔직히 내가 그 등차 수열에서 초항하고 공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초항은 양수라고 나와있어. 왜 공차는 빼줘?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왜 반드시 음수여야 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절대값 이제 스케일러스 같은 게 나오면 절대값 때 같은 게 나와서 맞아요. 그거예요. 정확해. 첫째 항이 양수야. 공차마저 양수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얘네가 전부 다 양수고 그마저도 점점점 커지는데 S3과 S6이 똑같아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똑같아질 수 없다고. 얘네는 증가함수가 되어버린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공차는 무조건 음수여야 하는 거고. 오케이, 공차가 음수야.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지. S3은 그럼 양수일까 음수일까? 내가 애초에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새끼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베낄 거냐 그냥 베껴버릴 거냐가 달라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다. 근데 얘가 왜 양수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양수만 될까요?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면 S6도 다 음수니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논리. S3이 음수면 S6도 음수인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이 논리랑 맞아. 정확해요. 뭐냐면 일단 요건 먼저 한번 봐봐. 자, 너네 수요를 같이 한번 바라보는 거야. A1이 무조건 양수래. 만약에 A3이 양수, S3이 음수라고 생각해봐. S3이 음수야. 그럼 A2는 어디에 있을까? A2는 어디 있을까요? 음수.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음수.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지. 요거는 일단 이해가 되니? 네. 왜? 음수가 S3이 음수인데 이 새끼가 양수야. 그럼 A3이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얘네는 같은 공차를 가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5고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밖에 존나 조그마한 음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S3이 음수이려면 기본적으로 A2부터 음수가 나와야 돼. 시작부터 다이브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 됐어? 근데 문제는 S3이 음수면요 S6은 확실히 더 작은 음수가 확정지어져. 그러니까 S3은 S6이랑 똑같아질 수 없는 거고 절대값을 붙여도. 그러니까 S3은 무조건 양수로 확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니?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S6의 부호는 정할 수 없다고 했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고 했지. 왜 모를까? 하나로 정해질 수는 없는 걸까? 내가 아까 구했죠?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는 음수라고? 그럼 SN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공차가 음수라는 소리는 내가 SN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네모 n으로 그려진다 그랬지? 공차가 음수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잖아.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x축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몇 콤마 몇이야? 0,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왜? n이 0일 때 얘 무조건 0이어야 된다. 0,0을 무조건 지난다고. 요 얘기했었다고 그지? 그러면 S3이 양수니까 3은 뭐 이쪽에 있을 거야.
아니면 3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알겠지? 어쨌든 3이 뭐 이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절대값 Sn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서 절대값 S는 어떻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사실 이쪽은 볼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N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만 바라보는 게 우리 목표잖아. 어차피 여기가 0,0이라. 그러니까 이쪽은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치? 집중력 좀 가지고 보자, 인간들아. 네.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S3이면 절대값 S6으로 가능한 거는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 중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얘는 출신이 애초에 양수인 놈 출신이잖아. 얘는 음수 출신인 놈이 뒤집어져서 겨우 양수인 척하는 거고. 됐어? 그 말은 S6이라는 애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오케이. 그 다음 S11은 얘는 무조건 양수다 라고 너네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 이유가 뭐야? S6보다는 S11이 자 6하고 11 비교하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일단은 S6이라는 놈의 6이 여기 있다고 쳐도 11은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11은 음수. 중심. 음수라고. 음수. 6이 이쪽에서 음수를 가졌기 때문에 얘도 11은 무조건 음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지? 그럼 만약 얘가 양수면 S6이 양수, S11은 양수가 될 수 없나? 왜? 이 S6과 S11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얘가 6이어야 되지. 이거보다 더 높은 값이 S11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S11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점점점 내려가잖아. n의 값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얘는 더 커진 값을 가지려면 얘가 음수인 부분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음수가 확정이 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었지. S3이라는 놈은 내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쓸게요. 얘는 3A 플러스 3D야.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맞지? D가 1개, 2개 이렇게 있으니까. S6은 뭐냐? A는 몇 개? 6개. D는 1부터 5까지 15개. 이렇게 되겠지. S11은 A가 11개, D는 1부터 10까지 55개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식을 세울 적에 이제 어떻게 세우냐? 첫 번째, 만약에 S6이라는 애가 음수라면, 양수인 거 먼저 할까?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 봤더니 3A 더하기 3D가 왜 얘는 그냥 3A 플러스 3D야?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빠져나온다. 그치? 그리고 여기 S6이 지금 내가 양수라고 놨는데 얘 지금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빠져나와서 6A 플러스 3D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면 S11은 무조건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뭐야? S6이 음수일 수도 있다. 근데 S3은 무조건 양수고요. S6은 이 경우에 내가 음수로 가정했을 테니까 이렇게 작성해주고요. S11은 무조건 음수니까 이렇게 작성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얘가 사실 뭐야? 미지수 몇 개? A랑 D 두 개죠? 식 몇 개? 두 개죠. 어떻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지? 식 두 개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풀어보니까 이 경우 A랑 이 경우 A랑을 비교를 해보니 어떻게 됐더라? 6, 5분. 어떤 게 6이고 어떤 게 5분의 1이었지? 기억 안 나네. 그렇대요. 그래서 답이 6 아니면 5분의 1이 나와서 답이 5분의 31이 나옵니다. 됐죠? 18번 풀어보세요. 표 쉬는 시간 좀 주세요. 너무 졸려. 아,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문제가 거의 똑같네요. 나 이거 억울함 하나만 호소할게. 18번 문제 변형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네? 숫자만 바꾼 거 아니야? 너네가 봤을 때는 이 새끼 첫째 양이 양수에서 음수로만 바꾸고 3을 6으로만 바꿨네. 노력 젖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S 봐봐 내가 S4, S7 얘네가 똑같다고 해볼까? S5, S8 얘네가 똑같다고 해볼까? 별 연병 지랄을 다 해봤거든? S3과 S6밖에 깔끔하게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40분이 걸렸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봤거든. 나머지 그 시간 뭐 하는 거예요? 40분. 그럼 이제 뒤에 숫자를 S11이 말고 다른 숫자 없을까? 에 30분을 또 썼어. 근데 S1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문제를 만들 때 진짜 이거밖에 안 나오도록 문제를 만든 거야. 정작 진짜 낸 건 10분밖에 안 걸려. 응? 정작 낸 건 10분밖에 안 걸려. 찾는 데만 1시간 10분. 응 맞아. 뭐 그래서 놀았다는 거야? 그니까. 그렇게 하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네. 뭐가? 그래도 풀라고 알겠어. 알겠어. 풀라고 푸는 시간이야. 제발 집중해. 그건 시끄러워 지금. 조용히 조용히. 잠자는 사살. 무섭긴 하네. 솔직히 S4, S7 이렇게도 낼 수 있었거든. 근데 그럼 계산이 진짜 개 거지같이 나와. 막 A가 마이너스 3분의 11 D 막 이렇게 나오고. 아우 굳이. 자 미안. 조심히 하나. 알겠어. 자연스러워. 음. 오? 분수예요? 분수. 답이 이게 맞나요? 5분의 2가. 씨, 36이 나왔네. 아이고 왜? 이렇게 푸는지 맞는지로 확인해. 그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건 뭐야? 네? 이건 뭐야? 가운데 어디 갔어? 얘가 얘 한 거지. 이렇게 두 개. 너 페이스 이렇게 두 개만 나왔잖아. 얘랑 얘인데 얘가 케이스가 두 개니까 얘랑 얘인데 케이스 두 개.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계산 방법도 알려줘야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잠깐만. 그렇게 해서 나온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12 D가 3인데 D를 보죠. A가 마이너스 10이랑 여기서 전혀 계산 돼요? 36 나와요. 아까랑 완전 반대 개념이지? 네. 첫 장이 음수기 때문에 얘는 공차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S3하고 S6의 자기값이 똑같으려면 공차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왜 얘는 이번에는 공차가 양수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다시 물어볼게. 여기 몇 콤마 몇이라고? 0,0이라고 그죠? 그러면 S3이라는 놈이 3이 뭐 대충 이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얘는 뒤집어서 올라갈 거야. 절대값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죠? 뒤집어서 올라갔을 텐데 그럼 여기가 3이 될 거죠? 여기가 3. 그럼 6인 놈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얘랑 똑같을 수도 있고 얘랑 똑같을 수도 있다고.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S11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겠지? 요거 이해돼? 그럼 부호를 확정해보자. 어떻게 돼? S3은 무조건 음수 쪽에서 넘어온 놈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S6은 음수 쪽에서 넘어온 놈인지 원래 양수인 놈인지 모르는 거지? 얘는 음수 양수를 몰라요. 얘는 무조건 S11은 이쪽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치? 그럼 아까 S3과 S6과 S11을 뭐라고 썼는지 이제 기억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데 S3이라는 놈은 무조건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첫 번째, 만약에 S6이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D 얘랑 마이너스 5D 양수라 그랬지? 5D 플러스 6D 6의 1 더하기 10D 이거였지? 15D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나도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S11은 무조건 양수라겠죠? 11이 마이너스 플러스 55D 마이너스 얘는 이제 연립하면 된다고, 그지? 오케이? 그리고 S6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5D 11A 더하기 55D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지? 계산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할게. 이거 먼저 연립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 9A가 마이너스 18D가 되지. 얘는 A가 마이너스 2D가 될 거야.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A 넘어가면은 얘는 5A 되지. 얘는 더하면 40D가 되죠. 마이너스 얘가 0인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2D인 거를 활용을 하면은 30D가 6이 나오면서 D가 하나가 5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되시겠죠? 같은 논리로 얘도 진행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 D가 뭐시가 나올 거야. 뭐시가 나와. 얘 A 값이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5분의 24다. 답이 5분의 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에어컨 좀